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아주 독특한데요. 연구보고서 전체가 아니라 구매 업무 AI 에이전트 적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 하나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제목 하나를 가지고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 조각 하나로 전체 문명을 상상하듯 이 연구가 담고 있을 거대한 그림을 한번 재구상해 보는 겁니다. 이 제목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네요. 사실 연구 제목은 그 연구의 DNA나 마찬가지죠. 구매 업무, AI 에이전트, 그리고 적용 방안,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만 봐도 연구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구매 업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구매라고 하면 보통 마트에서 장 보는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기업의 구매 업무도 본질은 필요한 걸 사는 일일 텐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복잡한 연구 주제가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기업의 구매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의 영역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전략의 영역이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회사의 디스플레이를 쓸지, 어떤 반도체 칩을 공급받을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구매 업무입니다. 여기서 1%의 비용만 절감해도 수백억 원의 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와, 더 혁신적인 부품을 남들보다 먼저 확보하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죠.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가장 싼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 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결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나 품질 말고 또 고려할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공급업체가 제때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지, 납기 준수임이라고 하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혹시 공장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최근에는 그 기업이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ESG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수백 개의 변수를 동시에 봐야 하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의 소리를 조율해서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해요. 지휘사라니 멋진 비유네요. 그런데 지휘자가 매일 악보 정리나 봄대 배치 같은 자질구레한 일까지 직접 해야 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이겠어요. 구매 업무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구매 업무는 방금 말씀드린 고도의 전략적 복잡성과 동시에 매일 수백 건의 주문서를 처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재고 수령을 파악하는 일상적 반복성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략을 짜야 하는 지휘자가 동시에 수많은 단순 반복 업무의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기술이 개입할 최적의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략적인 복잡성과 일상적인 반복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가 바로 두 번째 키워드 AI 에이전트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AI도 아니고 에이전트라고 콕 집어 말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이전트라는 단어에는 자율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율성. 공급업체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려주는 똑똑한 조언자였다면 AI 에이전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행동하는 대리인에 가깝습니다. 행동하는 대리인요? 그럼 제가 최종 결제를 하기 전에 AI가 먼저 일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A 부품 재고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신뢰도 점수가 95점 이상인 공급업체 3곳에 자동으로 견적을 요청하고 가장 저렴한 곳에 발주하세요라는 규칙을 제가 한번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제 허락 없이 알아서 주문을 넣는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AI 에이전트는 크게 세 단계로 움직여요. 먼저 주변 환경을 인지, perceive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뒤 목표에 맞춰 행동하죠. 인지, 판단, 행동. 구매 업무에 대입해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 변동, 경쟁사 동향, 특정 공급업체 공장이 있는 지역의 파업 뉴스, 해상 운송 경로의 기상악화 정보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지합니다. 와, 사람이 일일이 찾아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정보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지금이 이 원자재를 대량 구매할 최적의 타이밍인가? 혹은
A 공급업체의 리스크가 감지되니 단기적으로 B 공급업체의 비중을 20% 늘려야 한다와 같이 복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 판단에 따라 공급업체에 이메일로 견적을 요청하거나 챗봇으로 납기를 협상하거나 ERP 시스템에 자동으로 주문서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실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메일을 쓰고 주문을 넣는 실무까지 직접 해버린다니.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하지만 솔직히 AI가 알아서 계약까지 한다니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도입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적용 방안 연구인 겁니다. 이 연구는 AI 에이전트라는 엄청난 기술이 있으니 당장 도입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력하지만 잠재적 위험도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인 거죠. 아마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단계별 로드맵이라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율성을 높여가는 방식이겠군요. 이 연구에서 제시했을 법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1단계는 프로세스 자동화 단계입니다. AI에게 판단이나 협상 같은 복잡한 일을 맡기기 전에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업무부터 자동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달 사무용품이나 커피 원두를 주문하는 일, 거래 명세서와 우리 회사 기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재고를 보충하는 주문 같은 것들. 네네. 위험은 거의 없고 효율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이죠. 그것만으로도 담당자 한 명이 주당 평균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의 인간적인 실수를 90% 이상 줄일 수도 있고요. 와, 주당 8시간이면 하루 근무 시간이네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직원들은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좀 더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2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는 AI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겠네요. 네, 2단계는 AI 에이전트가 조언자 또는 공동 파일럿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가격이나 납기 준수율 같은 정량적 데이터는 물론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최신 뉴스, 소셜미디어의 평판, CEO의 성향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비정형 데이터까지요? 네. 이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드는데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AI 에이전트가 멕시코 항만에 허리케인이 발생할 확률과 그로 인한 물류 마비 관용성을 예측해서 향후 2주간 멕시코 공급업체 비중을 30% 줄이고 대신 동남아시아 대체 공급업체 비중을 늘리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실제로 그 허리케인이 왔나요? 네. 회사는 그 조언에 따라 실제로 공급망을 조절했고 며칠 뒤 멕시코 항만은 허리케인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AI의 조언 덕분에 이 회사가 수백억 원의 생산 차질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해요. 세상에. 이처럼 2단계에서는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지만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AI가 분석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리서치팀이 옆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를 들어 특정 국가나 특정 형태의 공급업체만 계속해서 추천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생업체나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것들은 과거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적용 방안 연구에서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요? 네. AI가 왜 그런 추천을 했는지 그 판단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 XAI라고 하죠. 그런 걸 도입하거나 주기적으로 AI의 판단 결과를 감사하고 편향성을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안전장치가 전제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대망의 3단계는?
이제 정말 AI가 직접 행동하는 완전한 자율 단계인가요? 그렇습니다. 3단계는 자율적 실행 단계입니다. 예산 10억 원 이내, 납기 3대월 이내, 품질 등급 A 이상처럼 인간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최종 목표를 설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직접 다수의 공급업체와 실시간으로 가격과 납기를 협상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까지 자동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AI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다른 회사랑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라니 솔직히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하,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읽고 때로는 과감하게 판을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잖아요. 이 연구에서는 AI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이 연구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큰 기술적, 심리적 허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적용은 모든 협상이 아니라 규격화된 부품이나 원자재처럼 조건이 명확하고 변수가 적은 영역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I는 수백만 건의 협상 데이터와 계약서를 학습해서 인간보다 더 빠르고 논리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관계를 쌓거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아직 명백한 한계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3단계에서 희민한의 역할은 AI가 협상하는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승인하거나 혹은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개입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종 해결사나 관계 관리자로 바뀔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합니다. 그렇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섬세하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게 이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로 나아갈수록 중요한 것은 기술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의 신뢰 수준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구매 업무 AI 에이전트 적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 하나로 시작해서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기업의 핵심 기능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의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비단 구매 업무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의 모든 전문 분야가 지금 비슷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 다른 분야도요? 네, 법률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수만 건의 판례를 분석해 최적의 변론 전략을 추천하고 관련 서류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마케팅에서는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광고 문구와 예산을 자율적으로 최적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 어떤 업무를 AI에게 맡길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AI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이 특정 부서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보편적인 질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일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계에 맡기고 무엇을 끝까지 우리 손에 남겨두고 싶어 할까요? 이 연구는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춘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3단계가 완벽하게 현실이 되어 AI가 전략적인 데이터 분석, 공급업체와의 협상, 계약 체결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그때 인간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AI가 내놓은 합리적인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기술이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